팟캐스트 40층기. 사춘님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40층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 네, 뭔가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제목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하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희 팟캐스트 최근부터 듣기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설명드리면 인터뷰는 저희가 게스트를 모시고 게스트의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들인 뭐 40대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직장인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하는 팟캐스트 사춘기의 스핀오프 에피소드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하고 이제 게스트분 둘 이렇게 1대1로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북적북적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1대1로 하려니까 좀 뭔가 분위기가 다른데, 그래도 제가 좀 잘 아는, 잘 아는지는 모르겠고, 이제 비교적 오래 안, 친구이기 때문에 저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 더 지체하지 않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닉네임하고 이제 하는 일 어떤 일 하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박단조이고, 현재 네, 아직 40춘기는 아니지만 30대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귀하다, 귀해. 네, 네, 30대. 현재, 양드럼님과 같이 워싱턴 DC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다르지만 국제개발기구에서, 현재 근무한 지 한 10년 차 정도 됐습니다. 아, 벌써 10년 됐구나. 그러네. 네, 아니, 뭐 저도 그러게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 단소를 근데 특이하다. 그 단소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조금씩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그쵸.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했는데 단소를 각단소라고? 그러게요. 사실은 악기를 학원이나 뭐 그렇게 가서 배운 게 몇 개가 있는데 음, 바이올린도 배웠고 플루트도 꽤 오래 배우긴 했거든요. 근데 단소를 학원을 다닌 친구들은 많지는 않았잖아요. 단소는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다 단소를 그렇게 그쵸. 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그냥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단소를 음악 시간에 언젠가 했던 것 같은데 좀 더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국악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은, 아니요, 특별히 그런 건 아닌데, 어, 어, 그 소리 그러게요. 내기도 어렵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사선으로 막 입김을 불어 넣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그쵸.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어릴 때는 피아노를 거의 다 쳤잖아요. 네, 보통 그쵸. 뭐, 친구들이 뭐 4살부터 시작하고 6살부터 시작하고 그러기도 했던 것 그래요? 같은데, 저는 그거에 비하면 좀 늦게 시작했단 말이죠. 한 아, 8살쯤 시작했어요. 교육열이 굉장히 뜨거운 곳에서 자랐나 봐. 왜냐면은 우리 동네는 그랬던 것 같진 않은데, 저희 멤버 중에 대치동 출신인 여건반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 약간 그런 동네 같은 느낌이 드네. 맞아요. 저도 대치동 아, 키즈라서. 진짜? 대치동 키드였어요? 그렇구나. 네, 대치동 원래 초중고를 다 그 그렇구나. 동네에서 나왔어요. 아, 그래서 피아노를 시작했을 때 이미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 다 막 화려하게 치는데 이제 막 야. 도레미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흥미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자기만의 앵글을 한 거구나. 그래서 뭔가 남들이 그쵸. 안 하는, 근데 단소를 배우는 친구들은 많이 없으니까. 특이해요. 처음 나는 단소를 한다고 얘기한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 예. 그래서 되게 어려운 저 나름 단소 악보를 보고 연주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뭔가, 뭐 성격의 반영이 아닐까요? 뭔가 남들이 하는, 남들과는 다른 걸 하고 싶어, 막 이런? 맞아요. 사실 어,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할 때도 그게 되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남들 안 하는 거 하고 싶다. 음, 비교당하고 싶지 않다. 나도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이제 차차 이제 하는 일에 얘기하면서 이제 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이 인터뷰할 때 첫 질문이 항상 똑같은데, 팟캐스트 40중기 들어보셨는지, 그리고 이제 들어보셨다면 그 중에서 혹시 더 공감이 가고 좀 더 재밌었다 하는 그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사십춘기에 대해서 최근에 알게 되긴 했거든요. 네. 제가 팟캐스트를 들으면 주로 그래도 미국 팟캐스트를 들으려고 아, 좀 노력을 해서 퇴근하고 공부하려고? 나면 거의 다 이제 한국 친구들이랑 많이 수다를 떨고 아, 하니까 아, 그래도 좀 더 내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사실
네. 캐치업도 안 하고 아하.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모범생 마인드 역시. 네. 그래도 쉴 때는 팟캐스트 들을 때는 좀 이 사회가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듣자 하는 주의라서 잘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사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재밌었어요. 40대가 아니지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뭐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대화하는 느낌? 다행이네요. 30대 청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뭔가 좋네. 보람이 있네. 혹시 뭐 그 중에서 뭐 요즘에 많이는 안 들었겠지만 최근에 알아가지고 뭐 그 중에서 이제 재밌었던 에피소드랄까 뭐 그 주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최근에 들은 것 중에 그 좋은 리스크 테이킹이란 그 에피소드가 재밌었거든요. 그거 저도 종종 그 생각을 해서 나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생각을 친구랑 꽤 자주 하는 주제 중에 하나라서 근데 이거를 단지 하나의 앵글로 디파인 하기가 어렵고 일상생활에서의 리스크 테이킹과 또 직장 생활에서의 리스크 테이킹이 다를 수 있고 얼마나 리스크 테이크를 할 것인가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것을 리스크로 디파인 하는 거 아닌가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네, 그 앵글을 좀 뚜렷하게 좀 시야를 뚜렷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그 에피소드가 되게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뭔가 보람이 있네요, 진짜. 왜냐면 저희가 이제 쭉 보니까 그 에피소드가 가장 인기가 많은 에피소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요?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마다 자기가 이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다 다르고 해서 사실 저희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에피소드 녹음하면서 재밌었고 좋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되게 좋네요. 이렇게 피드백이 좋으면은 저희도 할 때 보람이 있어요, 항상. 저희 멤버들도 이 팟캐스트 이 인터뷰 듣는데 아마 듣고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되게 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잖아요. 그죠, 네. 20대를 함께 했던 친구들이 30대, 40대가 돼서 어떻게 서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하시는 걸 보면서 캐주얼하게 저도 친구들하고 이런 장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만간 그래서 하겠는데 보니까 마이크도 지금 준비가 된 것 같고. 아니 꼭 팟캐스트 형식이 아니라도 그래서 네. 바로 이제 저 학부 동기들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역시 추진력이 좋네요. 네. 네, 조만간 그 버추얼로라도 만나자. 40중기 홍보도 하면서 내가 최근에 알게 된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럼 이런 거 감사하고, 하더라. 네. 우리도 이런 주제로 같이 오랜만에 모여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 하고 바로 이제 홍보도 했죠.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할 것 같아. 그래서 조만간 우리 팟캐스트보다 훨씬 유명한 팟캐스트를 하나 만들지 않을까 아닙니다. 생각이 저희는 드는데. 이제 네. 소소하게 할 생각이라서 저희끼리만. 네. 예. 그러면 일단 일 얘기를 한번 이제 시작해 볼게요.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네. 소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일에 왜 관심 갖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일단 아까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는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개도국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국가들은 주로 서아프리카 국가들인데, 그래서 다양한 랜딩 프로젝트 혹은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라고 하는데 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 확대나 이를 활용한 사회 발전, 경제적 기회 확대 등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부서는 잘 모르니까 디지털화 네, 지원하면 어쨌든 하는 일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을 회수는 어떻게 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해요? 뭐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각각의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되게 다르고 파이낸싱 스트럭처링도 되게 달라요. 어떤 나라에는 그게 랜딩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나라들에는 이제 그랜트로 가는데
제가 맡고 있는 나라들은 주로 최빈국 국가들이라서 네, 그쵸.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사업을 수익화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그랜트 사업들이긴 그 하거든요. 그랜트는 이제 돈을 그냥 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죠. 예, 네, 그 뭐 원조라고 그러죠, 원조. 네, 네. 네. 원조 사업들이고, 혹은 최저 금리로 랜딩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쵸. 좀 중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파이낸셜 마켓에서의 금리보다는 좀 더 낮은 금리로 저렴하게, 예, 네, 돈을 빌려줘서. 저렴하게 긴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는 그런 그러면 식으로 그거 사업. 가지고 무슨 뭐 예를 들어 컴퓨터를 보급하고 뭐 이런 거예요? 디지털화라는 게 정확하게 그 뭐 예를 들어 에너지는 뭐 발전소를 짓고 뭐 이런 거는 되게 명확한데 여기는 그쵸.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사실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예전의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프라 사업 위주였어요. 인터넷 그래서 깔고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인터넷망을 깔고 그런 사업들이 많았는데 이게 해놓고 보니까 인터넷망을 깔았는데 쓰는 사람이 없는 거야. 오, 이게 그쵸. 예. 예.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개도국에서는 인터넷 그쵸. 깔아도 쓰는 사람이 없다. 예. 예. 깔았는데 쓰는 사람이 없고 이게 서비스가 없으니까 또 못 쓰고 혹은 그거를 실제로 쓸 수 있는 스킬셋도 없고 그런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에코시스템 어프로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플라이 가르쳐 주기도 사이드, 하고. 네, 맞아요. 공급 면에서도 투자를 하고 또 그 공급에 맞춰서 실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수요 측면에서도 같이 이제 지원이 들어가요. 예컨대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지금 꽤 여러 나라에서 해저 케이블이 하나밖에 없어요. 연결이 하나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게 기술적인 얘기네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 해저 케이블에 만약에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뭐 끊기나 그 나라에? 케이블이 잘렸다. 어떤 다른 뭐 배가 지나가다가 잘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아니면 뭐라 그러지? 세이스믹 액티비티?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 예. 지진이 일어나서 케이블에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아예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루트로 일시적으로 다른 루트들을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예컨대 우리가 집에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될 때 핸드폰으로 테더링해서 쓸 수 네. 있듯이 네. 다른 방식으로 연결해서 최소화시키긴 하지만 그 인터넷 다운타임을 그래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도국이 원래 우리는 선진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쵸.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상상하기 많이 어렵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맞아요. 전까지는 이해도 잘 안 되잖아. 그죠? 저도 옛날에 에너지 쪽에 일했지만은 뭐 전기를 훔친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가보니까 알겠고 정말 전선에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자기네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막 훔쳐 쓰고 막 이런 게 실제로 벌어지니까 되게 그런 일들이 여기 디지털화에서도 벌어지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 나라들이 하나의 망이 잘려도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하는 대체 통신망을 마련하게끔 하는 게 또 주요 사업 골자 중에 하나고 그런 일을 혹은 하시는구나. 액세스 측면에서도 하는데 저 시골의 도서 상간 지역에 위치한 사람들은 아직 인터넷을 접근성도 되게 접근성 적으니까. 네. 확보를 위한 그런 사업들도 하고 또 사실은 이게 그냥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왜 공급이 안 됐냐를 생각해 보면 프라이빗 섹터 민간 기업들에서 그런 도서상간 지역의 서비스를 투자를 하게끔. 투자를 하는 거를 촉진하게 하는 그쵸. 일련의 정책이나 규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련하게 하는 것들도 또 사업의 골자 중에 하나고. 다양하네요. 맞아요. 그런 일을 하면은 가서 이제 출장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직접 그런 걸 도와주고 하면은 갈 때마다 그런 걸 느끼나요? 출장 갈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하나요?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출장을 가면,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나라들이 서로 다른 스테이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테크니컬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조금 다를 텐데요. 제가 주로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쵸. 네.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규제 환경이라던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알려주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직접 그 나라의 최고위 공무원들에게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고, 네. 네네네. 그런 그쵸. 점에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껴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최빈국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정말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가보면은 되게 답답한 것도 많을 거고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망을 깐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이런 일에 대해서 아니면 또는 뭐 이런 국제 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분야는. 그쵸. 어떻게 하다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뭐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은 없고, 사실 뭐 여러 우연과 순간의 선택들이 맞물려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열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공공의 이익이다. 구체적으로 뭐 공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아니면 무슨 뭐가 하고 싶었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사회를 더 낫게 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와, 집에서 교육을 잘 받으셨나 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집안 뭐 어렸을 때 위인전 같은 거 보면 보통 우리 시대 때는 국가에 기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기업인들보다는. 우리 시대가 얼마나 겹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 때도 그랬어요. 저 때도 위인전 많이 보고. 네. 요즘에는 뭐 빌 게이츠 위인전도 나오고 뭐 심지어 앨런 머스크 위인전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엔 그렇구나. 네, 어린 친구들이 보는 것들은. 하긴 우리 그래도 옛날에는 진짜 나라를 위해서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뭘 하고 막 이런 거. 그쵸. 그런 것도 있었고, 학부 때 분위기도 그랬거든요. 제가 외교학과를 나왔는데 학부 전공은 항상 교수님들이 하셨던 말들이, 이거는 제왕의 학문이고 이 나라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학문이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전공을 외교학과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쪽에 이미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아니요, 갔다는 것 그것도 자체가. 아니고, 근데 저는 외교학과를 왜 사실 갔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을 좋아해서 1학년 때는 전공이 정해지지 않았고 2학년 올라가면서 전공 선택을 한 케이스인데, 저희들은 사람을 좋아해서 무슨 뭐 멋있는 오빠가 있었나요? 왜 어떻게? 1학년 때 모의유엔이라는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외교학과 선배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외교학과 가면 저 선배들이랑 친해질 수 있겠구나. 네, 정말 너무 단순한 생각으로 외교학과에 진입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뭐 그런 결정이 사실 그런 걸로 막 결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게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생에. 네, 그러니까. 진짜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도 연락하고 막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분들이 맞아요. 되게 멋있다고 인연들이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전공 진입하고 나서 전공 선택은 거의 안 들었어요. 진짜 전공 필수만 듣고, 전공 선택들은 다른 과 가서 듣고, 무슨 어떤 거에 관심 많았어요? 외교학과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막 들어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전공 수업 듣는 거 좋아했지만. 딴 공부를 뭐 들었어요, 그러면은 학교 다닐 때? 관심 있는 건 뭐였어요? 교양인이었어요. 보통 130학점 들으면 졸업하는데 160학점 듣고 졸업했거든요. 뽕을 뽑았네, 학교에서 아주. 뽕을 뽑았죠. 저 색채학 이런 것도 듣고,
멋있다. 공공 디자인 이런 것도 듣고 야, 진짜 대학을 정말 대학답게 다녔네요. 교양인으로. 그러니까. 대학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렸네, 진짜. 되게 그런 욕심이, 배움에 대한 욕심이 많았나 봐요. 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서양사학과 수업도 많이 듣고 동양사학과 수업도 많이 듣고 교양인으로 살았어요. 나도 관심이 되게 많은데, 나도 이것저것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수업을 제대로 안 듣고 학점도 안 좋고. 근데 미래에 뭐 할지 부지런하는 게 다른 것 같네, 나랑. 예. 고민하고 들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졸업하고 방황도 많이 했죠. 뭘 할까? 그 당시에는 뚜렷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엔 뭐가 뚜렷했는데 아닌 거였어요? 저는 제가 박사 공부까지 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학부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멋있나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교수님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뭔가 진리를 쫓는 사람들. 그래서 네, 저도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석사 유학을 나왔는데 석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석사 그러니까 유학이라면 뭐 국제관계 이쪽을 네네, 공부한 거예요? 국제관계, 국제경제학으로 네. 석사를 왔는데 이미 있는 커리큘럼을 쫓아가는 거는 재밌는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건 여전히 좋은데 내가 뭔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 있을 때 페이퍼를 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저의 세부 전공은 아프리카학이랑 분쟁 관리학이었는데 특히 제가 first hand experience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페이퍼를 써낼 때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페이퍼를 쓸 때 내가 뭔가 주장을 할 때 그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내가 직접 알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 2차 저작에 의해서 판단을 그냥 하는 게 그냥 앉아서 페이퍼 읽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내가 아는 내용인지 약간 이런 네. 게 와닿지 않았다는 그런 맞아요. 얘기네요.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 쓰는 게 너무 괴롭고 석사뿐인데도. 그래서 일단 공부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근데 공부 말고 저는 주로 플랜 B를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만 달려가는 스타일이에요. 하나 네, 이거 꽂히면은. 하면 되겠지. 되게 긍정적이라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긍정적인으로 사고하는 성격이라서 되겠지 이게 커요. 안 되면 그때 가서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에 몰입을 하는 거니까 정말. 네, 근데 막상 박사를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이미 인턴도 졸업하고 뭐 할지 맞춰서 하고 했는데 그 유학을 와서 거기서 이제 약간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그쵸. 뭘 할지 모르겠다고. 그때 방황을 처음 했죠. 그러다가 그냥 사실 워싱턴 DC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접근성에 의해서 워싱턴 DC에 이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가벼운 지원한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시간도 있는데 여기서 일 좀 해볼까? 조금 뭐 시간 나는 대로 해보자라고 시작한 게 이제 10년이 된 거죠. 그렇게 됐구나. 다들 달라요, 그죠? 참 다르네. 근데 DC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접근성이 좋으니까. 맞아요. 사실 저는 미국 유학 오기 전에는 접근성이 좋다는 게 대체 뭐가 좋은 건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왜냐면 한국은 다 학교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쵸, 이게 그쵸. 뭐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다 이런 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진짜 1도 이해를 못 했는데 듣고 나서 뭐 그렇겠지 하고 말하는데 와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깐요. 네. 기관 사람들도 자주 만나서 뭐 인사도 하고 뭐 커피 챗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네. 그리고 사람의 그렇게 상상력이 자연스럽게.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니까 접근성에 맞아. 따라서 할 수 맞아. 있느냐 아니냐가. 그니까. 저는 여기서 공부 안 해가지고 저는 여기 오려고 어거지로 노력해가지고 정말 겨우 막 그렇게 한 스타일이고 여기 한번 오기 위해서도 막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와야 되니까 뭐 학생이니까 그쵸. 돈도 없는데 막 맞아요. 그것도 부담스럽고 또 호텔 잡아야 되고 맞아, 그렇게 해서 맞아. 왔는데 눈이 많이 왔다고 사람들이 출근 안 하고 막 이래서 못 만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여기서 있었으면 정말 기회가 많았을 것 같아. 예. 맞아. 그 일 얘기를 했는데 일과 또 라이프스타일이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되게 출장이 많으니까 혹시 이것이 이제 라이프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뭐 본인 삶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추구하는 뭐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예, 업무 특성상 출장이 많은 편이긴 한데, 또 아주 심한 것도 아니긴 해요. 얼마 만에 한 분기에 번씩 한 가요? 번? 분기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2주 정도? 나쁘지 않다. 분기에 한 번이면은. 네. 그쵸. 3개월에 한 번, 2주 정도? 아직도 30대니까 이게 사람이 점점 나이 들면 이제 점점 출장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쵸. 주변 동료들도 그런 것처럼 가족 생기고 막 나이 먹고 이러면 이제 점점 안 가고 싶어하는 분위기인데, 이제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많이 다니는, 그 정도면 할 만한 것 같은데, 한 네. 분기 한 번. 사실 더 자주 갈 수도 있는데, 저도 좀 건강 문제 때문에 조절을 하고 있는 편이라서, 너무 많이 가면 또 힘들죠. 네, 몸이 진짜 맞아요. 지치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지금 한국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장 가는 거 이외에도 한국 방문도 종종 해야 되다 보니까 비행기를 너무 너무 많이 출장을 타있구나. 많이 네. 가면 시차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몸이 항상 시차 적응을 하고 있어야 돼서 동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페이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출장 페이스를. 저는 30대까지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요즘에는 당연히 이제 살 챙기고, 저희 팟캐스트에서 맨날 건강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 비행기 타는 게 몸에 되게 영향이 크잖아요. 그쵸. 그 시차 적응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몸에 무리를 많이 주고, 그래서 되게 힘든 것 같아. 그게 맞아요. 뭐랄까, 좀 지나치게 말하면 약간 산재의 경향도 있는 거지. 너무 많이 출장을 하면은 그게 좀 몸에 무리가 가니까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두가 게. 그러지는 않을 텐데, 개도국 제가 가는 나라들은 식당에 가면 음식이 되게 늦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되게 큰 투자를 해서 출장을 가는 건데, 최대한 그 출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압박감이 근데 있죠. 이제 점심을 어디 가서 먹고 오면은 최소 2시간은 빼놔야 되는데 음식 나오고 먹고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게 잘못 배운 거일 수도 있는데 가면 점심을 진짜 안 먹는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한국 사람 마인드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바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챙겨가요. 같이 가는 유럽 동료들은 뭐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야. 걔네들은 2시간 먹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주로 제가 스케줄을 짜는 경우가 그래? 많아서 그리고 제가 먹을 거를 가져가니까 그럼 일주일에 오히려 다른 동료들 밥을 못 먹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가 봐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어디 식당 가서 먹기는 하는데 항상 매일 먹을 순 없거든요. 그리고 저녁도 대충 먹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힘들겠다. 아니, 먹는 거 좋아하잖아. 나는 먹는 거 옛날에 출장 다닐 좋아하죠. 때 먹는 거가 낙이었는데, 거기서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먹는 거 좋아했었는데. 제가 가는 나라들은 식당이 변변찮아서 맨날 아니, 같은 근데 저도 아프리카 다녔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몇 개 있지 않나? 그런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약간 몇 개 오히려 되게 먹고 맛있는 있죠. 고급 식당들이 있던데, 맞아요, 가면은. 맞아요. 갈수록 좀 더 가는 식당들이 늘어나긴 하는데 처음 한 두세 번 갈 때는 잘 모르니까 항상 호텔에서만 먹고 이러면 질리잖아요. 맨날 그쵸. 같은 거 먹으면. 그럼 방에서 막 컵라면 먹고 그런 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어서 출장이 길어지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 면에서도. 일 욕심이 많아서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얼마나 일해요?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조절을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되게 오랫동안 하루에 그래도 12시간 이상씩은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빡세구나. 왜 이렇게, 사실 그 조직이, 국제기구가 사실 뭐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무슨 사기업처럼 막 이렇게 막 달리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일하는 거는 뭐랄까, 본인이 일을 좋아하니까 그러기도 하겠죠, 그죠? 근데 부서마다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는 부서들 경우에는 노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들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편인 것 같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이쪽 분야를 한 게 아니었다 보니까 일을 할수록 더
배우고 나한테 쌓인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일을 다양하게 소화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싶다. 그래서 뭐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주말에는 도서관 가서 캐치업하면서 와. 리딩하고 공부하고 꽤 오랫동안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 나는 30대 때도 그렇게 일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사람 개인차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확실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30대고 아직 이제 뭐랄까, 이제 아이나 뭐 이런 그게 없고 하니까 맞아요. 뭔가 좀 더 본인의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게 그때가 딱 일을 제일 많이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30대가 아직 체력도 좋고 뭔가 일도 재밌고 뭐 이렇게 막 달리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건강을 좀 생각하면서 네, 하면 그리고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국제기구에 들어오면 사실 어떤 직위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네.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많은 주니어로 들어올 경우에는 특히 컨설턴트라고 이제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그쵸.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증명해야 그쵸. 되는 맞아, 위치에 맞아. 있기 예. 때문에. 모든 계약직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예. 맞아요. 계약직은 일단 보여줘야 되니까 보여주고 사람도 그쵸. 성격도 막 좋고 뭐 모든 걸 다 막 좋게 긍정적으로 막 해야 되니까 일도 더 네. 많이 하게 되고 어쩔 수 그리고 없는 것 같아요.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이게 계약직이거든요, 사실. 3년에서 4년 계약직. 그쵸. 거의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고 증명해야 되고 커리어 초반에는 그런 생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저도 뭐 그 과정 겪었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 뭐랄까 하여튼 뭐 내 인생에 걸린 문제니까 정말 이거를 기회를 잡아야 되고 여기서 이제 계약직 넘어서 이제 정규직을 잡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제 정말 그렇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누구랑 일을 하느냐, 누구한테 일을 배웠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맞아. 그것도 네. 맞아.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매니저였던 분이 프랑스 분이었는데 네. 진짜 워커홀릭이셨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나는 프렌치 프랑스 사람은 아니고 프렌치 그런 옛날 콜로니 중에 하나인 사람하고 일했었는데 그 사람 되게 느긋해가지고 난 되게 놀랐었는데 처음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팽팽히 놀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분은 밤 10시, 11시에도 문자가 와요. 이거 그 얼전트하다고. 유럽 사람들은 잘 안 그러는데 왜 특이하네 그 사람. 그쵸. 네. 그래서 근데 인도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유럽 사람이 그런단 말이야. 신기하네. 근데 네. 제가 그 모습이 안 좋아 보였다면 아마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또 멋있었구나 그 사람이 물론 또. 되게 예. 인텐스하시긴 했지만 되게 멋있어 보였고 음. 되게 똑똑하시고 인테그리티도 있고 정말 배우고 닮고 싶은 분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복이에요. 네, 네, 그것도 복이에요. 맞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예.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매니저들한테도 피드백을 준단 말이죠. 뭘 임프루브 해야 네. 되는지. 처음에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코멘트들을 줬어요, 그 매니저한테. 근데 좀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저 사람한테는 저게 라이프 밸런스일 수 있는데 사람마다 마치 뭐 스티브 잡스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한테 얘기한 그런 느낌이네. 예, 어떤 밸런스에서 본인이 만족하냐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맞는 밸런스일 수 있잖아요. 되게 기시감 느껴지고 왜냐면 우리 옛날 디렉터도 딱 그 얘기했거든. 그 어. 워크 라이프 밸런스에서 얘기하니까 본인마다 기준이 다른데 나에게는 이게 나한테 맞는 밸런스다. 그 사람도 일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어. 뭐 본인마다 사실 그게 다르죠. 예. 그게 뭐 맞아요. 자기한테 맞다면 맞는 거지 뭐.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클라이언트 컨트리들을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런 되게 모범적인 대답을 위인전 써야 되겠네 아주. 아이고. 그래서 저도 그 좋은 사람 영향을 많이 만났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혹시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있어요? 실은 그 장성한 자녀분들이 3분이 계신데 사실 그분도 롱디셨어요. 롱디에. 그렇구나.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게 나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했냐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도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워커홀릭이었는데 그러니까 볼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도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아이가 3명인가 5명인가 하여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와. 유럽 사람 중에서는 그렇게 애를 많이 애가 많은데도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걔네들은 왜 그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힘들잖아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낳기도 힘들고 애를 많이 낳으면은 일에 엄청 그렇게 집중을 하기도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걔네들은 그게 다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혹시 나도 답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러게요. 우리 디렉터도 벨기에 사람인데 애가 5이에요. 아, 물론 애들 다 부럽다. 컸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하여튼 궁금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예, 봐주는 거 도와주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 뭐 우리가 모르는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좀 그런 생각도 해요. 그 상상력의 문제?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지기도 하고 어렵게 맞아.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 옆에 사람이 쉽게 하는 거 한 번만 봐도 아, 진짜 저렇게 맞는 말이에요.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진짜 할 맞는 수 말이에요. 있구나.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유학 나와서 이제 느끼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와서 뭐 애들 보면은 얘네들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잘하고 뭘 다 하는데 얘네들도 이렇게 하는데 뭐 못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과연 뭐 한국인으로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런 우리가 쳐놓은 장벽들이 있는데 여기 애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아무튼 좋은 분은 잘 만나요. 나는 처음에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일단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직장의 사춘기를 경험한 게 있을까요? 그럼요. 사실 저도 정규직으로서 첫 매니저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지, 그 전에는, 되게 고민도 많고, 다양한 상사들과 일해봤거든요. 계약직으로 일할 때는 여러 맞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예. 이 직장 내에서, 분야도 굉장히 여러 번 바꿨어요. 저만큼 많이 바꾼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부서를 쉽지 않지. 예, 그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내가 연이 닿을 만한 부서를 찾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야 되니까 뭐 하다가. 이게 나랑 맞는 분야인가? 이게 나랑 맞는 부서인가? 이것들을 계속 봐가면서 전환들을 많이 했고 그때마다 고민이 있었고 정착한 다음에도 현재 부서로 정착한 다음에도 한동안은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 업무 강도가 낮지 않다 보니까 뭐 본인이 조절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데도 확실히 보장된 건 없고 또 어떤 경우에 안 맞는 사람이랑 일할 때도 있고. 그쵸. 뭐 항상 있는 일이니까 그런 거. 네. 그럴 때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냥 또 상사라기보다 오래 일한 사람들 같은 부서에서 나보다 한 10년 정도 더 경력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보면 행복해 보이나?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바로 퇴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생각이잖아. 그죠. 내 미래가 저 사람인데 저게 과연 좋아? 네. 별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생각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하고도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40중기고 이제 부록이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계속 그 생각하고 있고. 당분간 안 하다가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안 맞는 사람이랑 일할 때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의 10년 뒤 저 사람이면은 뭔가 답이 없는데 지금보다 나을 게 있나?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행인 거는 그때그때 항상 닮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하나가 너무 일을 잘하고 그 본인도 똑똑한데 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잘 맡기고 또 그만큼 같이 일한 주니어들한테 레코그니션도 주고 그런 동료가 하나 있고 그래서 그 동료를 보면서 되게 닮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네. 되게 모범적인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훌륭하네. 네. 네, 그리고 또
저의 상사의 상사급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미팅을 할 때나 아니면은 뭐 이메일로 익스체인지를 할 때나 그분도 너무 닮고 싶은 상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 위치에 가면 저런 역할을 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모티베이션이 생기고 현재 주어진 위치에서 더 나아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주변 사람들한테 영감을 많이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은 뭐였어요? 그러면은 뭔가 누군가 멋있는 사람 보고 또 나 저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특별히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어렸을 때는 법대 가고 싶었거든요. 변호사 하고 변호사 같은 싶었는데 거가 멋있어 보였어요 그때는? 그쵸. 근데 특별히 막 생각을 많이 했다기보다 저는 막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인 그 학생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큰 고민을 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가 아니라 어렸을 때 보면 드라마나 그런 매체에서 그려지는 법조인이 멋있게 나오니까.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법대 입학 성적도 제일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쵸. 저렇게 가면 되게 멋있는 길일 것 같다라는 되게 추상적인 생각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공계 스타일은 아니었고 예, 전혀 문과고. 아니었어요. 그게 그렇구나.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상상을 하기 맞아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네. 요즘 이제 약간 일 얘기 많이 했으니까 뭔가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최대 고민이나 관심사나 또는 뭐 즐거움을 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해볼게요. 최근에 고민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여전히 자기 개발 고민이 있어요. 이거 녹음하고 또 우리 다음 에피소드가 자기 개발 에피소드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랑 친구들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하여튼, 예. 그래서 자기 개발에 대한 어떻게 더 자기 개발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쵸. 제 분야에서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파이낸싱 쪽으로 좀 더 전문성을 확실히 키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퍼블릭 파이낸스랑 프라이빗 파이낸스를 어떻게 블렌드하면 좋을까? 되게 포텐셜이 있는 그 인스트루먼트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텔레콤 쪽에서도 이쪽 분야 전문성 어떻게 더 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방금 아까 그러니까 항상 그 회사에서 트레이닝 비용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1년에 얼마씩. 네. 올해 돈을 어디다가 쓰면은 제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면서 그 콧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수업 리스트들이랑 그 고민이 하나 있고. 야, 우리가 이 에피소드 전에 인터뷰 두 번째도 30대 분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벌써 달라. 이게 약간 일에 대한 열정과 막 계속 발전하고 싶고 막 이게 벌써 나는 내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하고 느낌이 너무 달라. 그래서 저는 고민이 좋네요. 좋아요. 섞인 감정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멋있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내가 뭔가 막 자신감이 차 있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내가 나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 알아. 네. 그래야지만 자신감이 생겨요. 말할 때. 본인을 속이지 않으니까 내가 느끼기에 내 자신한테 떳떳할 정도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분야에서 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고. 좋습니다. 좋을 때야. 좋습니다. 아주. 네. 시간 요즘 관리. 관심사는 뭐가 있을까요? 일 말고, 일과 자기개발 말고 다른 좀 일상적인 관심사? 일상적인 관심사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일만 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없지 않거든요. 네. 주변에 보면은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특히 그렇잖아요. 일만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선배들을 보면 항상 10년, 20년 먼저 앞서가신 선배들을 보면 일만 하면 후회한다. 직장이 너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내가 10년, 20년 뒤에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심사도 찾아야 되는 게 아닐까?
그치. 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나를 디파인하는 게 꼭 일이기만 해선 안 될 것 같은 느낌? 벌써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군요. 일을 열심히 그쵸. 하면서도 동시에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 네, 시작하는군요. 그럼 너무 재미없는 사람 같잖아요. 내가 화제거리가 다른 것들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그 사람 일만 하는 사람이야. 근데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그게 또 두려움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 네, 나도 화제가 많은 사람이고 싶은데 그래서 맞아. 내가 뭘 좋아할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뭔가 창작 욕구가 있더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글을 쓰고 창작 욕구도. 싶다. 네. 그래서 항상 소재도 모으고 있고 책을 읽으면서 네, 좋은 글귀가 어떤 픽션, 있으면 뭐 소설 쪽 그런 네네, 쪽에 관심 소설 많아요? 쪽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한강 작가한테 꽂혀가지고 아, 거의 사실은 얼마 안 됐거든요. 왜냐면 제가 처음 접한 책이 채식주의자였는데 저한테 너무 어려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책들을 이제 잡아볼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출장 가는 비행기에서 이번엔 책을 뭘 읽어볼까 하다가 소년이 온다를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울림이 너무 커서 그 다음부터 거의 도장 깨기 식으로 1, 2월에 한 11권은 읽었거든요. 한강 작가 책만. 그래서 저의 최대 관심사는 글쓰기와 한강 작가님 소설들입니다. 놀 때도 뭔가 휴식을 할 때도 달리는 건 또 여전하네요. 뭐 하나 꽂혀서 확 달리는 거 보니까 11권을 보고. 근데 정말 좋네요. 뭐 정말 모든 게 다 일도 열심히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나중에 또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 막 소재를 모으고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훌륭하네. 예, 정말. 제가 보기에도 되게 훌륭하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글을 쓰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글을 쓰죠? 그 친구는 이제 웹소설 작가로 등단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음, 있는데, 네. 그 친구랑 한 15년간 연락을 안 하다가 작년부터 다시 연이 닿아서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랑 이런 소재들로 생각해봤어. 내 소재 창고 볼래?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나중에 친구, 쓰겠네. 나중에 쓰겠는데요. 좀 기대됩니다. 어떤 글을 쓸지. 네. 그래서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행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멤버들도 사실 오랫동안 연락을 자주 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우리가 다정하게 계속 연락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잘 연락 많이 안 하다가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런 네. 건데. 근데 네. 15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보고 그다음에 연이 끊겼나 그랬는데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한 4시간 통화를 했어요. 네, 그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네. 요즘에 나를 즐겁게 하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또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토픽으로. 사실은 바쁜 와중에도 제가 작년부터 실천해야지 하고 그래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금요일 저녁은 무조건 혼자 먹지 않기. 밥을. 꼭 친구들이랑 먹기. 초대를 하거나 뭐 밖에 나가서 먹거나. 그래서 덕분에 저도 한번 얻어 먹었어요, 전에. 네, 사실 요리를 너무 파티 자체를 잘해가지고.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서 초대해서 함께 밥을 호스트를 나눠 좋아해요. 먹는 것. 네. 그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가장 친한 친구가 가까이 살아서 밤에 같이 산책도 많이 하고 영화도 보고 수다도 많이 떨고 항상 같은 얘기지만 사십중기처럼 누군지 알 것 같네요. 네. 둘이 사십중기를 찍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네. 둘이서 여둘톡 하면 되겠다. 여자들이. 그쵸. 그러니까. 네, 그게 저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중요하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과 뭐 어울리면서 놀고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게 필요해서 이 팟캐스트를 하게 된 거고, 친구들하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마다 저는 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마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그 얘기를 꼭 해요. 아유. 내가 행복한 사람이란 걸 항상 스스로에게 주지시키죠.
긍정의 아이콘이 좋습니다. 이제 30대지만 그래도 몇 년 지나면 40대가 될 거잖아요. 그쵸. 몇 년 후 다가올 40대를 어떻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고 싶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이어지는데, 좀 한 단계 더 깊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어디서 내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네. 사람? 나의 컨텐츠가 있는, 네, 맞아요. 네, 전문성이 컨텐츠가 있는, 있는 네. 사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조직 내에서, 뭐, 우리 조직이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조직에서 있더라도, 나도 다른, 나보다 더 어린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고, 확실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본인에게 영감을 줬던 그 많은 매니저들이나 뭐 여러 그런 사람들처럼 뭔가 그런 멋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단순히 영감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선배들과 또 매니저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일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해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그런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상대를. 야, 뭐 준비된 리더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모범 답안 같아. 모든 게 짝짝짝 나오는 게 너무 훌륭하다. 어떡하니, 너무 훌륭해. 네, 근데 사실 충분히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는데 이거 충분히 정해진 수준일 것 같아. 그렇게만 하면 당연히 근데 되지 사실 않을까. 저에게 지금 되게 부족한 거는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거든요. 저의 배우자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어려운데 어쨌든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 커리어가 중요하고 이제 하니까 뭐 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일도 중요하니까 그거를 감내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40대는 그래도 좋은 가족으로서도 내가 확실히 제 한 몫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내가 근데 뭐 나는 쉽지 않지만 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사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주변에 보면 슈퍼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일도 열심히 하는데 가족도 잘하고 주변에도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쉽지는 않지만 뭐 하면은 지금 자세로 또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사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주부셨는데 네. 어렸을 때 엄마랑 보낸 시간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또 엄마 항상 막 새로운 음식 해주시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이었어서 저도 엄마 같은 엄마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사실 쉽진 않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니까 그때랑 또 지금이랑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네. 집으로 해서 막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물론 약간 옛날하고 좀 다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한 분이 전업주부를 하고 해도 집안이 잘 돌아가고 뭐 그런 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튼 요즘은 약간 다르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뭐 우리 엄마 밥은 진짜 맛있어 이런 얘기는 좀 적어도 밥을 그 얘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저번에 하는 거 보니까 해주는 잘하더라고 확실히. 밥을 잘 해주는 엄마이고 싶어요. 요리를 일단 잘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그래서 시간 없다고 준비된 것 같아. 네. 그죠. 해줘야 되는데 일단 같이 살 수 있을지부터 먼저 고민을 해보고 그 밸런스를 좀 어느 정도 좀 더 맞춰가는 40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뭐 50분 넘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일단 사실 이렇게 팟캐스트에 참여하는 게 처음이라서 좀 긴장을 했거든요. 제가 말을 막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긴장 전혀 안 해보여요. 지금 뭐 마이크도 준비됐고 본인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양드랑님께서 여기 저희 사촌님한테 얘기하지만은 마이크가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박단소님이 집에 마이크를 이미 굉장히 좋은 방송용 마이크를 구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준비된 방송인이랄까? 제가 11년 전에
유튜브를 해보고 싶어서 마이크 장비부터 구입을 했어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다 갖춰놓고 시작하는 스타일. 운동 네, 시작하면 네. 운동복부터. 주변에 네. 그런 분들 많죠. 네. 그건 뭐 본인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이 다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돈인 100불이나 투자해서 마이크를 샀는데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와. 덕분에 오늘 썼네, 처음으로. 네네. 좋습니다. 네. 뭐 조만간 뭘 할 것 같네요. 뭐 소설을 쓰든지 뭘 하든지 방송을 하든지 하여튼 뭐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네. 근데 오늘 양자분도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이라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영감 준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네. 나중에 혹시 뭐 하나 하게 돼가지고 방송 잘 나가면은 우리 팟캐스트 40충기도 입지 말고 잘 홍보도 해주시고. 네, 지금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되게 끊기지 않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1대1로 하니까 뭔가 몰입감도 있고 멤버들이 없어서 약간 시끌벅적한 건 없었지만 또 다른 나름 좋은 매력 있는 그런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얘기 쉐어해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인터뷰 에피소드는 여기서 접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